2024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올 거다. 모든 아파트가 신고가가 나오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되진 않을 겁니다. 대세 상승장처럼 거래량이 큰 폭으로 동반된 상황에서 상승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57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경민 대표님의 강의는 호소력이 강해서 한번 보면 빠져듭니다. 그래서 매일 열광하고 있고요. 안 보면 보고 싶어집니다. 지금 아파트를 내놨는데 매매가 계속 안 돼서 고민이에요. 답심리 우성 1차인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요? 앞으로 거래는 늘어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현황을 기재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쉽게 답변을 조금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집값이 상승되고 앞으로도 상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뜻대로, 원하는 가격에 절대 매도가 쉽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도인의 입장이 아닌 매수인의 입장에 서서 만약에 이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를 계획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금액을 좀 낮추셔서 매도를 하셔야만 할 겁니다. 거래량이 지금보다 집값 상승세에 있어서 당연히 증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증가폭은 지금 이 수준에서 미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저는 2024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지금보다 더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인의 입장에 서서 매도를 꼭 해야만 하는 분들에게는 그 가격을 좀 낮춰서 매도를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지 뒤에 판소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평균 거래량은 약 5천에서 6천 건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6천 건 이상 동반이 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집값이 상승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쉽게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현재 평균 거래량에 밑돌고 있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거래량 5천에서 6천 건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밑돈 약 3천 건대 정도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수급의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지만 집값이 상승될 수 있는데, 지금은 평균 거래량이 밑돌고 있는 새 어떻게 집값이 반등 상승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 심리가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급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도 집값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의 심리적 상황,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상황을 알려면 우리는 이 운동 에너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운동 에너지에 심리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지금보다 얼마만큼 상승될 수 있을지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운동 에너지량의 방출량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파트 거래량의 증가폭을 알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량 증가폭을 알기 위해서는 집값이 하락했던 시점, 요 시기, 그리고 반대로 집값 하락에 있어서 집값이 반등한 시기, 요 구간에 있어서 거래량 추이를 알아야만 하는데, 집값 하락에 있어서는 최소 거래량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집값이 하락하면 수요의 심리는 완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거래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최소 거래량 집계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그리고 반등한 이후에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심리적 영향이 이 거래량에 다 반영이 돼서 최대 거래량 집계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걸 알아야지만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의 이 증가폭을 알게 되면 운동 에너지의 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이 얼마만큼 더 증가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로 한번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였던 2008년 기준에서 보게 되면, 자, 2008년 하반기 때, 이때 최소 거래량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약 11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상반기 때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 하반기에 반등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었냐면 약 9,500건 정도로 증가가 되었다. 자,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의 이 증가폭을 봤을 때 얼만큼 증가를 했냐면 약 750% 정도가 증가를 한 거다. 또 집값이 하락했던 2012년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2012년 하반기 최소 거래량이 21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하락 주기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2015년 상반기로 접어들면서 집값이 다시 반등하고 상승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최대 거래량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의 최대 거래량은 약 15,000건 정도가 나왔다. 15,000건 정도. 자, 그렇다면 2012년에서 2015년에 최소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면 약 850% 정도가 증가를 한 거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집값 하락에 있어 2022년 기준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2024년 또 상반기 때까지 제가 집값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집값이 하락했던 시점에 최소 거래량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약 55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 우리가 과거 통계 지표로 따라서 750% 또는 850%로 만약에 대입을 해본다면 얼마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정상적일까요? 자, 만약에 750%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약 4,100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850%로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약 4,700건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저는 현재 거래량은 3,000건대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최대 거래량은 얼만큼 증가가 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4,000건대라고 보는 겁니다. 4,000건대. 자, 따라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예전에 반등되고 상승됐던 수치 9,500건, 15,000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 증가폭을 대게 되면 똑같이 증가가 된 겁니다. 750%, 850%.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아파트가 상승되는 데 있어서 똑같이 10억짜리 아파트가 200%가 상승되면 20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5억짜리가 200%가 상승이 되면 10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결과만 보는 겁니다. 결과만. 예전에는 5억 차이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10억 차이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된 거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파트만 상승이 왜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똑같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0%가 다 상승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파트 상승률처럼 똑같이 거래량 상승률도 증가폭도 똑같이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거래량 수치가 적게 느껴지겠지만 똑같이 운동 에너지의 방출이 된 거다. 그래서
550건에서 4,000건 정도로 만약에 증가가 큰 폭으로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된 거죠, 사실은. 그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세 상승장에 나왔었던 2021년도에 나왔었던 거의 만여 건 정도의 거래 건수는 절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약 5,000건 미만 4,000건대 정도에서 거래가 최대 폭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는 2024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올 거다. 그 조정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정고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고점이라는 건 저항선에 머물러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영향, 심리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고점을 어떤 아파트에서는 정고점을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넘어서서 신고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모든 아파트가 신고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정고점에 못 미치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실 건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그렇게 집값이 상승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정고점에 다다르면 이 저항선에 걸려 또 심리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심리가 위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최대의 거래량에서 이제 다시 최소 거래량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렇다면 이 최소 거래량은 저는 1,000건대 정도로 다시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래서 심리적 저항선 정고점에 다다르게 된다고 한다면 거래량은 또 반토막 정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 무조건적으로 나는 매도를 해야만 한다, 그런 분들은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승되고 있는 추세에서 매도한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금액대로 절대 매도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값은 제가 상승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대세 상승장처럼 거래량이 큰 폭으로 동반된 상황에서 상승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욕심을 내리시고 매도를 계획하셔야만 합니다.